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때이른 더위 정말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찾아오겠고요. 오늘 원주 지역 같은 경우 한낮 기온이 33도,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도시 지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0회 7지토 생명의 어울림전이 원주 치역예술관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평균 나이가 70대인 연주단이 있습니다. 원주 실버 윈도 오케스트라인데요. 올해 또 단장의 이취임식도 있었고요. 좀 새로운 단장이 연결해서요. 향후 운영 계획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시도록 하죠. 6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18개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설명회는 22일로 예정되었고 이와 함께 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백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달 16일 홍천에서 발생했던 서울중학교 수학여행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강원도 내 학교의 체험학습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성 평가를 해 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 이동 시에 운송업체 등 계약업체와 협의해서 졸음운전과 신호무시, 과속 등 위험 운전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에 강원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 주택사업 경기 전망은 70% 전달보다 2.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강원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해 6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다 이달 들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최근에 대도시 지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규정대로라 한다면요, 인구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 특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30만 이상일 때도 가능한데 이것이 좀 면적도 제한 기준에서 원주시가 좀 한계에 봉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여러 제도의 개정 등을 통해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지금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정성일 미래전략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팀 부서명이 굉장히 네. 벌써 또 흥미롭습니다. 원주시 미래전략을 구성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 개념도 있고요. 이제 예.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특례 발굴이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대도시로 진입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이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그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1년 뒤입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 과연 원주시 같은 경우, 또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 원주시에서 작년부터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 반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 통과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84개 법안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따지다 보면은 이제 해당되는 특례는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저희가 환경법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바로 또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영이 안 된 특례들은 3차 개정안에 다시 좀 반영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원주시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런 그리고 가운데 저희- 예. 예. 이런 가운데 원주시에서 그 특례를 네. 지금 이제 포함시켜서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원주시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환경법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 환경법은 적용이 안 됐지만 그 첨단 과학기술단지라든지 그런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법안들은 좀 통과가 돼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메인 주제입니다만은 현재 또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대도시란 개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지방분권법 제40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원주시와 같이 이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거나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50만 미만의 도시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단지 여기에서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게 면적이 이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 기준에는 좀 못 미치지만은 저희가 그 기준을 좀 완화해서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 50만 이상일 때는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는데 원주시는 이제 50만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자, 예. 하지만은 또 30만 이상이고 이제 면적 30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면적에서 이제 기준이 이제 그 미달된다는 건데 네네. 원주시가 현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868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요. 한 13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부족하군요. 예. 어디서 뭐 빌려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를 50만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예, 면적을 예. 넓혀야 되는 건데 뭐 둘 다 이건 좀 요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송기현 의원이 네네. 그렇다면 그 면적 기준을 줄이자 예.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법안도 이제 발의를 했었고요. 예. 현재 좀 어떻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뭐 전국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이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이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가 해당이 되고요. 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성남시를 비롯한 15개 시가 있습니다. 예. 이 도시들은 이제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에 따라서 대도시로서 특례를 인정받게 되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으로 인구 30만 이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도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그리고 50만 미만의 도시는 저희 원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중에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도시는 성북도 없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법 40조 이제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기 위해서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고 아산시, 구미시, 진주시 이렇게 4개 도시에서 지난해 공동 대응을 위한 인구 30만 도시 업무 협약을 네.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과 법 개정을 통한 상호 협력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 1월달에 송기현 국회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요. 네. 이 기준은 인구 30만 대신에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아니고 면적을 이제 절반으로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절반으로 딱 잘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은 저희 아산시랑 공동으로 대응하는 도시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만에서 50만 명
인구의 도시는 이제 면적이 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도시가 된다는 것인데 네. 그 따져 보면은 인구 기준은 맞지만은 면적까지 같이 충족하는 것은 한 곳도 없다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어떤 그 법의 취지가 예.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군요. 네네. 이것을 맞춰보자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전국의 이런 지역이 충남, 아산, 경북의 구미, 경남, 진주, 또 원주까지 예. 해서 모두 4개 시군이라는 것인데,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것도 있지만 또 투트랙 전략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그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특례법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묶어서 또 추진할 네.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 강원특별법에 이제 그 기준을 좀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네.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기존에 저희가 4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던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별법에 이 특례를 넣어서 별도의 투트랙으로 가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 그거는 이제 부서와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요. 네. 어떤 게 달라진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은 그 행정이나 재정, 사무 특례가 적용을 받게 되고요. 예. 그 일반 자치구가 아니고 그 일반 구라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청, 쉽게 말해서 구청인데요. 일반 구가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좀 조직이 확대가 되고요. 예. 뭐 재정적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대도시의 장이 직접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제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규정도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 계획 결정, 뭐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일반 산업단지 지정 등 대략 한 25개 법률, 142개 조문에 해당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과연 강원특별자치도군요.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군요. 한마디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이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수 이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또 대도시 특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작게 보면은 강원도의 그 권한을 상당수 그 원주시가 직접 넘겨받는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있던 권한을 나눠준다는 거는요. 네네. 이게 좀 썩 이제 반갑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좀 강원도와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강원도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네 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사항이고 대신에 이제 춘천 같은 경우도 이제 춘천은 대신에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춘천은 또 넘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인구가 10,000명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춘천이 인구수를 늘려가지고 대도시에 해당이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런데요? 예. 네, 춘천시도 별도로 그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원주시도 나름의 강원도 제1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특례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지 이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기준선이 어떠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쭤본 거였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전국적으로 4개 시군이 또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향후 좀 추진 계획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4개 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이제 자치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그 지방 분권을 보장받는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는 그동안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규제와 제약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나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좀 많은 규제들을 좀 걷어내고 또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서 원주시가 반도체 기업 유치 및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한 그 도시 성장과 향후 이제 인구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원도는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좀 이런 부분들 논의들 좀 잘 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정성일 미래전략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에는 칠지토 생명의 어울림전 미술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전시를 기획했죠.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민해청 원주지법 활동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진행된 칠지토 생명의 어울림전 좀 어떤 전시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지 명장 타이틀을 가진 강원 민예총 원주지부 미술회장과 회원들이 다양한 그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는 20회 전시로 원주시 지원으로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지를 비롯한 우리 전통 미술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 작품들을 주로 전시했는데요. 전시 제목은 칠지토 생명의 어울림전이었습니다. 칠은 원주 오칠을 활용해 다양한 장르와 엮은 활동을 뜻하면서 오칠뿐만 아니라 그림을 칠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지는 그림을 담아내는 한지나 종이, 도는 도예를 의미합니다. 서예와 민화, 서각, 캘리그라피부터 서양화와 일러스트까지 이 12개 장르의 50여 점의 작품이 치앙예술관 전시실에서 전시됐는데요. 한 장르의 두 분의 예술가가 활동해서 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전시가 지루하지 않고 다채로웠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3회씩 전시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18일까지 전시가 진행됐고 특히 올해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트렌디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강원 민예총 김옥주 미술협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창작의 자연과 마주하고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창작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정말 친구들 만나서 점심 먹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희가 진짜 발전 계승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예인 아닌 연예인이에요. 찾아주시면 또 이 에너지야. 네. 자, 지난주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 전시회가 진행된 것인데 이 현장 분위기, 관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우선 대표 작품은 연산홍 그림이었는데요. 오고 가는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실물처럼 사실적으로 표현된 분홍빛 그림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원주 민예총 미술협회 민경애 회원은 섬세한 묘사를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면서까지 꽃잎의 선을 그리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양화부터 일러스트, 민화까지 다양한 그림부터 접시나 그립톡 같은 다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특히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많아서 좋은 기운을 얻어간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꿈이라는 그림의 항아리를 쳐다보고 있는 개구리 그림은 도약하기 위해서 자세를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항상 새로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해석으로 그림을 관람하는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새우의 잠, 고래의 꿈. 그래서 작은 새우지만 꿈은 크게 가져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동식물 같이 어우러지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소꿉장 속에 추억도 있지만 어떤 같이 어우러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꽃을 바라보면서 또 어린 동심을 보내면서 이겨내고 문화가 좀 오래 갔으면 그런 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에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분 작품들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루는 것 같아서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그림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한 게 그런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자, 미술협회 회원들 상시 모집 중이라고요. 네, 이 미술협회 모임은 미술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다음 전시는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석 전후 9월과 10월 전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미술협회 회원이 되면 개인 전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술에 뜻이 있는 분들이 정보를 나누고 또 서로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키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전시와 추후 일정은 원주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나이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원주 실버 밴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제15회 정기 연주회도 치렀는데요. 최근에 또 새로운 단장 겸 지휘자로 또 이승화 단장이 취임을 했다고 하죠. 오늘 좀 신임 단장 연결해서요. 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네. 70대 단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70대 그 평균 연령은 아마 몇 년 코로나 전인 것 같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건강상으로 이제 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지금 현재는 80대가 한 4분, 70대가 한 6분, 60대가 주로 많습니다. 한 14분, 50대가 한 6분이어서 한 35명 정도로 지금 활동하고 계셔요. 네네. 35분. 네네. 아무래도 좀 60에 좀 더 가깝다. 60대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연배가? 저는 지금 만 65세입니다. 네. 딱 평균치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롭게 단장 겸 지휘자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까? 5월 23일 날 이제 전 김병헌 단장님 연주를 끝으로 해서 6월부터 이제 제가 후임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 2004년도에 창단된 이제 원주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가 이제 현재 올해로 말하면 이제 19년째 됐죠. 네. 그래 20년을 이제 앞두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우리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 좀 평소에 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또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경비도 들 것이고 연습 장소도 필요하고 좀 챙길 게 많지 않습니까? 평소를 어떻게들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이제 전 김병헌 단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 연습 장소는 옛날 그 따뚜 공연장이죠. 지금은 이제 댄싱 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1연습실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님들의 그 재정에 대한 운영비는 단구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수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은 단원님들이 이제 1인당 얼마씩 해서 월 회비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공연 활동에 대한 연주 계획은 5월 달에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매년 5월 달에 이제 정기 연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이나 또는 축제에서 초청을 하면 초청 연주회 및,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있는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김병헌 단장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도 많이 이제 이름이 날려져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관악과 음악의 정말 불모지죠. 불모지에 거기를 이제 수년 전부터 악기를 많은 악기를 갖다 기증을 하셨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에 거쳐서 이제 가야만 하는 그런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몇몇 단원님들하고 가서 가르쳐드리고 이런 그 봉사 활동에 아주 정말 어려운 그런 사업도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악기 구성이 네네.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관악, 현악, 타악 다 이제 그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오케스트라하고 좀 다른 것이 현악기가 없습니다. 아하, 예. 윈드라고 하는 뜻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라서 이제 입으로 부는 악기들이 이제 주로 편성의 골자가 되겠죠. 그래서 플루트, 클라리넷, 그다음에 색소폰, 트럼펫, 호른, 트럼본, 뭐 튜바, 관악 위주라고요. 네네. 관악과 타악의 이제 조화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정기 연주회 뭐 3년 만에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뭐 준비된 일정 또 봉사 활동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매년 연주를 정기 연주를 한 번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 초청 연주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텐데요. 후임 단장으로 이제 맡으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 뭐냐면 일반 그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들은 좀 어려워요. 관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곡들이 좀 많아서 저는 이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를 관객들을 위한 연주단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킬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 앞으로 그 활동 계획 있으실 때마다 자주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승화 단장이었습니다.